도내 학교와 유치원의 30%가 라돈 농도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사후 대처가 미흡해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속초항 북방항로의 안착을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와 함께 선사의 경영 능력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비리 유치원 명단을 실명으로 공개합니다. 전국 6개 시도교육청은 이미 공개하고 있어 한 발 늦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호국용사들을 찾아 가족의 품으로 보내기 위한 발굴 작업이 도내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네, 오늘 첫 뉴스는 연중보도 우리 아이들입니다. 도내 학교와 유치원의 라돈 농도가 높다는 보도 해드렸습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라돈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학교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태백 미동초등학교의 라돈 농도는 2034 베크렐/per 세제곱미터로 전국 최악이었습니다. 태백 통리초등학교는 전국에서 3번째, 태서초등학교는 9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희경 국회의원이 최근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695곳의 학교와 유치원 가운데 30%에 달하는 211곳이 라돈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특히 21개 학교는 기준치의 4배를 웃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돈에 노출될 경우 폐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내 상당수 학교에서 라돈 수치가 기준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자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측정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은 라돈 측정기를 사용해서 침대에도 대보고 여러 가지를 대봐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치를 우리가 믿어도 되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전문가들은 사후 대책보다는 사전 차단이 중요하고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라돈 조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진 않아서 일단 라돈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각 학교에서 좀 조사하는 것부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게 높게 나타날 경우에는 저감 시설 같은 거를 좀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2014년 라돈 농도 관리 대상이었던 도내 11개 교 가운데 지난해 라돈 농도가 높아진 곳이 5곳에 달해 사후 관리 역시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비리 유치원 명단을 실명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방침에 따른 건데 이전에는 왜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비리 유치원 자체 감사 실적은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올해 9월 유치원 감사 지적 사안을 살펴봤더니 비리 내용과 시점 등은 적혀 있지만 유치원 이름과 유치원이 위치한 지역은 알 수 없게 처리됐습니다. 도교육청은 개인정보 보호 등 기준에 맞춰 유치원 이름을 비공개로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남과 부산, 울산과 세종, 충북과 경남 등 6개 교육청은 예전부터 문제가 된 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도민들 위치에서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개하는데 저희들이 주저해 본 적이 없었고 도교육청은 최근 비리 유치원 파문이 커지자 실명 공개 입장을 밝혔습니다. 누리 과정이 시작된 2013년부터 감사 지적 사안이 있는 유치원 명단 전체를 25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25일까지 유치원 실명이 들어간 감사 자료 결과를 공개할 것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사립 유치원의 잘못된 관행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립 유치원 파장이 실명 공개에서 시작된 만큼 실명 공개를 하지 않았던 강원도 교육청의 이런 대책이 이미 한 발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북방 항로와 관련한 연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항로 운항을 위한 주요 과제를 짚어봅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항에서 출항하는 북방 항로가 활성화되려면 러시아에서 중국까지 출입국 심사와 물품 통관 절차의 간소화가 시급합니다. 100길로 20여 시간이 걸려
러시아 자루비노항에 도착한 뒤 육로로 중국 훈춘까지 이동하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거리상으로 자루비노에서 훈춘까지는 육로로 1시간여 만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백두산을 찾는 관광객과 보따리 무역상에게는 최단 경로지만 러시아 당국의 엄격한 출입국 심사와 통관 절차로 국경을 넘는 데만 3시간 이상 걸립니다. 이로 인한 불편이 승객 감소로 이어지고 선사의 경영 악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의 항만 시설이 열악해 화물 처리 능력이 떨어지고 항만 사용료가 비싼 것도 걸림돌입니다. 항만 문제와 그다음에 현지 화물이라든가 수송 운송 능력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현지 출장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선사의 자본력과 경영 능력도 중요합니다. 운영비가 많이 드는 카페리 항로의 성격상 초기 적자를 감내하고 추가 투자를 할 만한 역량의 회사가 필요합니다. 이 지역의 루트가 세계적인 그리고 환동의 중심의 황금 루트로 개발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속초항에서 북방항로가 취항했다가 중단된 건 3차례. 과거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항로가 성공적으로 재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6.25 전쟁 당시 미처 유해를 수습하지 못한 호국 용사 12만 4천여 위는 이름 모를 사냐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도내 격전지에서 호국 용사들의 유해를 찾아 모시는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성주 영상 취재 기자의 영상 리포트입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일성. 전쟁 당시에 소속 부대. 15사단 상부연대 1대대 3중대. 고성서. 고성. 예. 고성 혹시 3.5.19지? 예, 맞아요. 죽은 사람, 사는 사람은 막 엎드렸는데 말도 못했어요. 내려오면서 보니까 죽은 사람, 부상당한 사람 막 혼자. 그렇지, 막 엉거려졌어요, 뭐. 그러니까 68년 전에 있었던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 참전 영웅들을 찾는 데 있어서 유해가 어디 있는지 찾는 게 가장 유해 발굴의 시작입니다. 그때 함께 싸우셨던 참전 영웅사분들 기억 속에 있는 전우들의 유해 소재를 저희가 다 찾아내서 삼척시가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원합니다. 삼척시는 동서고속도로와 KTX 연장, 남부발전 3, 4호기 유치, 무연탄 정부 비축 확대 등 국책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하고 국책사업 추진 활동에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도내 학교 건물의 내진 보강률이 전국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아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도내 내진 보강 대상 학교 건물 1,984동 가운데 23.7%인 470곳만 공사를 마쳐 전국에서 5번째로 낮았습니다. 김 의원은 예산을 더 늘려 내진 보강을 마무리해 지진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FC가 내일 열리는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상하위 스플릿 진출이 결정됩니다. 강원FC는 현재 제주 유나이티드에 승점 2점 차로 뒤져 리그 7위에 올라 있는 가운데 내일 오후 2시 울산과 춘천 홈에서 스플릿 결정 이전 최종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 경기에서 강원이 승리하고 제주와 서울 경기에서 제주가 지면 강원은 상위 스플릿에 진출합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